이번 주 개인 순매수 상위 1, 2위가 차지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이슈도 계속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존에 있던 주식형 ETF들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지난달부터 2차전지 관련 그 생산 기업들 주가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ETF들이 이제 먼저 조금 올랐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뭐 여기 이런 소형, 중소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재 관련된 ETF가 중국 주식 전반에 투자하려면 그 ETF 중에서 그 중국 대표 지수인 CS300 ETF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CSI 300은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 뭐 샤오미나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뭐 이런 회사들은 본토에 상장돼 있지 않아서 중국 전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 홍콩에 상장된 HSCEI, 차이나 HSCEI ETF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타이거는 아직까지 원전 ETF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도 의외여서 이제 다시 좀 살펴봤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ETF를 상장하고 있습니다. 이 뒤늦은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이번 주 요약형 김호균입니다. 다음 주 투자할 ETF를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 이번 주 요약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TF.com 운영하고 계신 ETF 랩의 김세종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광복절, 광복절 휴일에도 저희를 여기다 붙잡아 놓고 방송을 시키고 있는데, 광복절인 만큼 또 이 방송을 하는 이 촬영에 임하는 마음이 굉장히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요약형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 그 수익률 상위 ETF에 가장 많이 이제 포함된 게 2차 전지 소재 관련 소부장 ETF들입니다. 탑 10 중에 6종목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부장 ETF인데요. 1위는 BNK 2차 전지 양극재 ETF가 9.6%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이제 전기차 관련 규제, 과열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규제들이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CATL의 장시성 리튬 광산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있었고요. 그 전후로 이제 계속 그 중국의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ETF들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리튬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최근 이 8월 보름 사이에도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 뉴스는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말씀하신 이 CATL의 이슈 때문에 리튬 가격이 급등했는데 2차 전지 전반적인 움직임도 좀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ETF 중에는 LIT라는 리튬 관련 기업 ETF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기억이 납니다. 6%에서 10% 가까이 한 주에 수익률이 잘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종의 추세라면 이 투자자분들이 이 리튬 혹은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 ETF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 소재가 오른 거는 이 구간에 오른 것이고 앞으로 소재가 올랐으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공략해 볼 수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부터 2차 전지 관련 그 생산 기업들 주가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ETF들이 이제 먼저 조금 올랐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소재 관련된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소재 기업들도 이제 따라서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여기 이런 소형, 중소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재 관련된 ETF가 워낙 변동성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주가만 봐도 한 5,000원 내외인데 이게 사실은 10,000원 정도에 상장한 게 거의 지금 반토막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나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건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감내할 수 있겠지만 보통 투자자분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은 아니어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고루 투자하는 ETF를 저는 이제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금은 아쉬운 수익률을 기록한 ETF들입니다. 수익률이 부진했던 ETF 순위 한번 살펴봐 주시죠. 하락을 가장 많이 한 ETF 상위권에 화장품 기업들이 좀 많아서 화장품 관련된 ETF들이 많이 자리했습니다. 1, 2, 3위가 전부 이제 국내 K뷰티 관련 ETF가 차지했는데요.
원래 그 K뷰티 산업이 워낙 이제 기대도 많이 받고 새로운 기업들도 상장하면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저도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APR이라는 회사는 뭐 연초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오른 걸로 나오던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인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이제 화장품 회사들은 직접 화장품을 개발하지 않고 그 개발은 의뢰하고 브랜딩하고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형태로 이제 회사로 생산도 다 해주고 마케팅도 다 해주고 유통도 다 해주고. 예. 네네. 그래서 그 브랜딩만 하는 회사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ODM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3개의 회사 중에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 2개가 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 매수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조금 하향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마존 들어가도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검색이 되고 한국 회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많이 했고 그래서 관련된 투자도 많이 뒤따랐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산업 전반 그 마케팅하는 그 업체들도 이제 같이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이제 분위기는 많이 좋은데 워낙 많이 올라서인지 좀 이제 조정을 받는.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에 느끼는 K뷰티의 위상이라든가 성장성이라 이런 아니면 제품 판매나 이런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의 성장성과 주가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성장성을 기대해서 더 많이 미리 간 것이 지금 하락이 나온 거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변동성은 꼭 여러분 리스크. 위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좋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만큼 이제 고점 대비 변동성을 맞는데 그 트리거가 이 JP 모건 얘기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ET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거래량이 많은 관심이 많은 거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상당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ETF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 순매수 상위 1, 2위가 그 파킹형 ETF가 차지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이슈도 계속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존에 있던 주식형 ETF들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대기 자금으로 조금 이동해서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매수가 많다는 건 매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의 ETF들을 매도하고 얘를 샀다. 그래서 한 주에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것이 이쪽으로 쏠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조정은 7말 8초 왔지만 지금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이 순매수 상위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돼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떤 걸 팔고 이 파킹으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 이제 몇 주간은 국내를 팔고 미국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을 팔고 국내를 사거나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보였는데 자산 배분의 패턴이 나왔네요. 근데 이번 주는 그렇게 특별한 패턴은 잘 보이진 않고요. 원래 많이 올랐던 어떤 테마형, 방산, 고배당주, 지주사 그리고 증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빅테크나 반도체 관련된 ETF의 매도는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상위를 보게 되면 기존에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 이 고배당, 그 지주, 증권 요거는 밸류업이나 세제 개편하는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실망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저저번 주였나요? 그 주가 금요일 날 워낙 많이 하락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이제 적극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정부 안이 고수될 가능성도 높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세제 개편을 기대하면서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실망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수익률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까지 쭉 정리해 봤는데요. 참고로 순위를 집계한 데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제외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ETF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홍콩에 상장된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요. 지난 뭐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이제 개인 순매도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8월 초까지 해서 한 4억 불 이상 개인이 순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5,600억 정도 되는 네.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이 샀네요. 네, 그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홍콩에 상장된 이제 중국 주식 그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주식이 중국 본토에 네. 상장된 곳도 있지만 중국 본토에 상장을 안 하고 홍콩 시장에만 상장을 하거나 미국 시장에만 상장한 뭐 그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흔히 본토라고 하면은 상해 네, 거래소, 상해, 이제 심천. 심천거래소를 네. 본토라고 불리고 네. 이제 원래 외국인만 투자 가능했던 시장을 이제 홍콩 시장으로 네, 분리를 네, 했는데 이제 네. 후광통이 열리면서 이제 그 중국의 본토인들도 네. 거래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중국 투자 관련은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는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상반기에 어떤 중국 투자가 많았던 원인을 보게 되면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추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올랐던 계기가 저는 딥시크의 어떤 딥시크 이슈가 아닌가. 모멘트. 딥시크 네. 이후에 또 홍콩 테크 기업 위주로 많이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중국의 빅테크 주식에 이제 투자하면서 중국 전반에 이제 주식을 포함해서 중국 주식 전반에 투자하려면 그 ETF 중에서 그 중국 대표 지수인 CS300 ETF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SI 300은 중국 본토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 뭐 샤오미나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뭐 이런 회사들은 본토에 상장돼 있지 않아서 CSI 30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빅테크를 포함한 중국 전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 홍콩에 상장된 HSCEI, 차이나 HSCEI ETF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CSI 300 지수형 ETF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리바바와 뭐 텐센트나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샤오미도 없고 홍콩 지수형에 투자한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세분화돼서 투자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차이나 항생테크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의 테크 기업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인데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아주 네. 뭐 큰 규모의 ETF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미국처럼 빅테크 그 대형 회사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차이나 테크 탑10 같은 ETF들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투자하실 때 CSI 300 아니고요. 홍콩 지수고요. 홍콩 지수에서도 조금 더 간다 그러면 항생테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한다 그러면 항생테크 탑10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말씀하셨던 딥시크 이후에 뭐 AI 관련된 그런 이제 테크 회사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관련된 이제 테마형 ETF들도 최근에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ETF도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도 두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ETF는 굉장히 여러 종목이 지금 상장돼 있으면 한 5종목 되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타임폴리오와 타이거 AI 관련 ETF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AI인 것 같아요. 그것을 원래 미국만 했었는데 딥시크 이후에 중국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생기신 것 같고 그에 따라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미국의 테슬라도 있겠지만 피지컬 AI 쪽에서 굉장히 강하고 특히 로봇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수형에서 좀 섹터나 테마형으로 좀 ETF 발전하는 것 같고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등장한 것 같아요. ETF 자체가. 그리고 또 AI에 좀 더 특하고 싶은 고객들의 니즈를 또 반영해서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AI 소프트웨어 ETF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 종목 추천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중국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중국 시장 전반의 반등을 기대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HSCEI ETF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크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하고 싶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늘린다면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커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나테크 탑10 같은 ETF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드웨어가 상당히 좀 깔려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그림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조 역량 그리고 이제 이
로봇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항생테크 탑10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쪽, 근데 휴머노이드 쪽은 양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규 상장 ETF 이번 주에는 과연 몇 개 어떠한 ETF들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는 5종목이 신규로 상장됩니다. 두 종목은 최근 이제 인기가 많은 조방원 중에 하나인 원자력 관련한 ETF 두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네요. 이제 국내 원자력 관련된 ETF가 나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소울은 SMR 미국 이제 SMR에 투자하는 ETF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수익률이 좋았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한국 원자력 SMR을 상장을 하고요. 타이거는 아직까지 원전 ETF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도 의외여서 이제 다시 네. 좀 살펴봤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ETF를 상장하고 있습니다. 이 뒤늦은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형 ETF 두 종목이 상장하는데요. 소울은 27-12, 요거는 이제 그 만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2027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형, 만기 매칭형이라고 하는 ETF고요. 그리고 코덱스는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그 코덱스랑 타이거가 예전에 이제 미국 10년 국채 ETF는 선물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물형으로 이제 에이스에서 나오면서 코덱스도 이제 실물형으로 상장한 것 보통 같습니다. 30년물이 좀 많죠. ETF로 나오는 예, 거는. 실물형이 30년물이 제일 많았었고요. 기존에 이제 그 미국채 실물형이 없었던 이유가 그 미국채를 국채를 40% 이상 네. 담으면 안 됩니다. 단일 신용 차주 뭐라는 용어를 쓰는데 채권이 40% 이상 담기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 국채만 예외를 두고 있고요. 미국도 그 개별 신용 차주라고 해서 40%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 채권형 ETF를 설계를 할 때 선물을 많이 써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년 국채 ETF들하고 이제 채권하고 이제 같이 넣어서 30년물이 이제 나와서 성공을 하면서 10년도 이제 그런 형태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운영 비용이 좀 절감되니까 ETF 차원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있는데요. 그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면 보통 이제 원금 보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또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 채권형 ETF는 손실이 발생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손실이 회복이 안 될 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돼야 되는데 ETF 안에서는 이제 만기를 계속 일정 기간 뭐 10년이나 뭐 15년, 20년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내가 투자할 때랑 다른 채권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손실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게 만기 확정형,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예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금리의 이제 상품을 찾으신다면 여기 만기 매칭형 ETF, 채권형 ETF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채권 혼합 요거 50 요거는 IRP 30% 채권한 채권 혼합을 공략한 ETF로 받을까요? 최근에 이제 TDF를 포함해서 채권 혼합 ETF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꼼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채권 혼합형이 안정형으로 분류가 돼서 안전자산 30%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주식 비중을 15%더 늘려서 최대 8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개 신규 상장 ETF 중에 대표님 생각에 가장 좀 눈에 띈다. 아, 요거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하다. 나는 원픽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저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그 원자력 SMR 요게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약간 좋아 보였는데 어제 뉴스에 한국에서 원전 산업에 대한 이제 약간 불확실성 관련된 뉴스들이 좀 어제 좀 나왔었거든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크게 키워준다고 했는데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없어서 정적 리스크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산업을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어느 정도 수혜는 있겠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 해외에서도 사실 좀 진출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관련된 뉴스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제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늘려도 좋지 않을까. 저는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이게 현물로 들어가는 느낌도 있지만 보통 지금 미국 국채 관련 투자를 할 때
이 30년물 아주 초장기로 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년물이라는 좀 새로운 대안도 나왔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또 막 금리나 기대감 높아졌다가, 엊그제 PPI 나왔다가 또 이게 네. 사그라들었다가 좀 왔다 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연내에 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분의 생각은 국채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채권 가격 상승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30년물 같은 경우는 이 흔히 말하는 듀레이션이 길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단기물 쪽으로 금리 인하라고 장기물은 좀 금리가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10년물 정도의 금리 인하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나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저도 요 ETF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30년 국채 사실 이건 거의 뭐 채권 투자라기보다는 주식 투자에 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상품이거든요. 네. 이거를 채권 투자한다고 접근하는 이제 개인은 사실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게임에는 거기에 곱하기 3을 하니까요. 네. 아주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국채가 조금 더 이제 뭐 미국 채권 투자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뭐 보입니다. 과연 새로 나온 ETF들의 성과가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팝콘 가게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내 상장 ETF 시장 상황을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요약형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ETF 관련된 소식 발빠르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호균이었고요. 지금까지 ETF 랩 김세롱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